정혜숙은 오늘도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72세의 은퇴교사. 얼굴에 깊이 패인 주름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 교단에 섰던 시절의 품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70만 원. 작은 원룸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소연을 위한 월세입니다. 3년째 같은 금액이 나갑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새 살림을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혜숙은 얇은 가디건을 여며 입고 은행으로 향합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그래도 매달 빠뜨리지 않고 송금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냉장고 바꿔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늘 차갑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음성의 따뜻함이라곤 찾을 수 없습니다. 혜숙은 그래도 며느리니까 하며 참습니다. 얼마나 드니? 12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혜숙은 잠시 망설입니다. 자신의 연금으로는 넉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가 필요하다고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다. 내일 보내주마.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말에 정작 감사의 마음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혜숙은 그걸 압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소연과 민수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딩드레스, 예식장 비용, 신혼여행 경비까지 혜숙의 평생 저축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숙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합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픕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눕니다. 혜수가 요즘 아들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늘 같은 대답입니다. 사실 민수가 언제 마지막으로 안부 전화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혜숙은 그것도 연락이라고 생각하려 합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갑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책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합니다. 요즘에는 주로 건강 관련 서적을 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드라마보다는 뉴스를 선호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였던 습관이겠지요. 어머니, 내일 결혼식인데 오실 수 있으세요? 민수의 전화였습니다. 혜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식. 무슨 말이니? 아, 잠깐만요. 전화가 바뀝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급하게 정해진 거예요. 언제부터 준비했던 거니? 왜 미리 말하지 않았니? 바쁘다 보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작은 예식장에서 해요. 혜숙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날 밤 혜숙은 옷장을 뒤져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냅니다. 3년 전에 산 것인데 한 번도 입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도 연하게 합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설레는 표정이 비칩니다. 예식장 주소를 찾아가는 길.
해숙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라니. 비록 급하게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참석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시간을 잘못 본 걸까요? 민수야, 아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해숙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옆에 있던 소연이 다가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결혼식이라고 해서 어제 이미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해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그럼 오늘은 뭐니?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거든요. 그 말이 해숙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럼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우리는 조촐하게 하고 싶었어요. 가족들끼리만. 소연이 덧붙입니다. 하지만 해숙은 소연의 부모와 친척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봅니다. 가족들끼리만이라고 했는데 자신만 빠진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숙의 한복이 바람에 날립니다.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입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욱 적막합니다. 거울 앞에 선 해숙. 정성스럽게 한 화장이 무색해 보입니다. 천천히 한복을 벗어 옷장에 넣습니다. 아마 다시 입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소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3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보냈습니다. 냉장고, 가구, 결혼 준비비까지 다 지원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은 웨딩드레스도 자신이 돈을 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줄어든 잔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떠올려 봅니다. 민수와 소연이 요청할 때마다 기꺼이 도와주었던 일들. 그때마다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지만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 새벽 4시 해숙은 일어나 차를 끓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마음을 달래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요. 하지만 해숙에게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할 테고 자신은 그냥 지갑 역할만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혼잣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아직 모릅니다. 이 상처가 곧 자신을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특별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결혼식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소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불렀거든요. 거울을 보며 세수를 할 때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해숙은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정말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돈이 필요할 때쯤 전화가 왔을 텐데요. 아마 결혼식 일로 미안해하는 걸까요? 해숙은 그렇게 생각하려 합니다. 이웃 말순 할머니가 문안 인사를 옵니다. 혜수가 며칠 전에 한복 입고 나가던데 어디 갔다 왔어? 아들 결혼식이었어요. 어머 그래. 축하해. 그런데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 해숙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말순에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신이 배제된 결혼식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말순은 더 묻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해숙의 마음을 압니다.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보니 소연입니다. 해숙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립니다. 혹시 결혼식 일로 사과하려는 걸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죄송한데요. 이번 달 월세가 좀 밀렸어요. 해숙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사과가 아니라 또 돈 이야기입니다. 밀렸다고? 네, 신혼여행 가느라 돈이 좀 빠듯해졌거든요. 70만 원 보내주실 수 있어요? 신혼여행은 언제 다녀온 거니? 지난주에요. 제주도로 3박 4일 다녀왔어요. 해숙은 할 말을 잃습니다. 자신을 결혼식에서 배제해 놓고는 신혼여행은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월세가 밀렸다고 합니다. 어머님, 계세요? 그래. 그럼 내일까지 보내주실 수 있죠? 소연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묻어납니다. 해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소연아, 네.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도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흐릅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지난번에 너가 한 말 있지 않니? 특별한 사람들만 부른다고 했잖아. 아, 그건. 그때는 정말 급하게. 급해서 3년 동안 도와준 사람은 부르지 못했다는 거네. 해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단호해집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결혼식에는 왜 부르지 않았니? 그건. 소연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핑계를 댈 수도 없고 사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소연아,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도와주기로 했다. 어머님! 소연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월세는 어떻게 해요? 저희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건 어른이 된 아들이 해결할 일이다. 해숙은 차분히 말합니다. 그럼 민수랑 통화하겠다. 전화가 바뀝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 뭘 그러세요? 민수야, 너희 어려우면 소연이 부모님한테 부탁해라. 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민수가 잠시 당황합니다. 어머니, 그건 소연이가 잘못 말한 거고, 잘못 말했다고? 그럼 사과부터 받고 싶다. 어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월세가 밀렸다고 하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해숙은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3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보낸 게 중요하지 않다고? 어머니, 그건 저희가 감사하게. 감사하면 결혼식에 왜 안 불렀어? 민수가 할 말을 잃습니다. 민수야, 너 성인이다.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집니다. 네, 그렇지만, 성인이면 자기 집 월세는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 신혼인데, 신혼이면 뭐가 특별해? 나도 신혼이었을 때가 있어. 그때 시어머니한테 월세 달라고 안 했어. 해숙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억눌러왔던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 부모 돈으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수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연이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야, 나 이제 늙었어.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어.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결혼식에 왜 안 불렀어? 가족이면 신혼여행 다녀와서 고생했다는 인사는 왜 안 했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나는 ATM기가 아니야. 돈 넣으면 돈 나오는 기계가 아니라고. 어머니,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왜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해? 민수가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이니까요. 어머니, 알겠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마지못해 인정합니다.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이제라도 사과해. 죄송해요. 어머니, 너가 사과할 게 아니라 소연이가 직접 사과해야지. 전화가 다시 바뀝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결혼식에 안 모신 거요. 왜 안 모셨는데? 소연이 대답을 주저합니다. 그게 정말 급하게 정해져서. 거짓말하지 마. 왜 안 모셨는지 솔직히 말해. 해숙의 목소리가 강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 안 하면 앞으로 도움은 기대하지 마. 소연이 한참을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희 친구들한테 어머님 얘기를 별로 안 해서.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면 복잡해질까 봐서. 해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복잡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복잡하다고? 그게 아니라 복잡한 존재인 사람한테 왜 돈은 달라고 해? 소연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합니다. 해숙은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3년 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존재는 복잡한 사람.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을 낳고 키우고 가르쳤는데 결국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이야.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참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대신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통장을 꺼내 들여다봅니다. 매달 70만 원씩 3년이면 2,520만 원입니다. 냉장고, 가구, 결혼 준비비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신의 평생 저축 절반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혼잣말이 나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은행 자동이체를 끊겠다고요. 3년 동안 매달 자동으로 나가던 70만 원을 멈추겠습니다. 무서운 결정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돈으로만 매기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는 없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평생 순종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반항하는 게 맞는 걸까요? 72살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자신이 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해숙은 일어나 차를 끓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다른 삶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설렙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숙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보려 합니다. 자동이체를 끄는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70만 원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후련할 줄 몰랐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전화기에 부재중 전화가 5통 찍혀 있습니다. 모두 민수의 번호입니다. 해숙은 전화기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입니다. 벨이 다시 울립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합니다. 밖에 나갔다 왔어. 어머니,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어요. 당연하지. 자동이체 끊었으니까. 왜 끊었어요? 해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왜 끊었느냐고 묻는 아들이 안타깝습니다. 민수야, 너 몇 살이야? 어머니, 지금 그런 게 중요해요? 중요해. 너 32이지? 네, 그렇지만 32 된 어른이 왜 엄마한테 월세를 달라고 해? 민수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신혼이라 신혼이면 더 열심히 일해야지. 왜 부모한테 손 벌려? 해숙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으면 소연이도 일하면 되잖아. 소연이는 지금 취업 준비 중이에요. 취업 준비하면서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 민수가 할 말을 잃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지금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도와줬으니까 계속 도와줘야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3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 줬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해숙은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 연금만으로 살기 힘들어. 사실 해숙의 연금은 월 8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금액이지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해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쉽니다. 이틀 후 해숙의 집 앞에 민수와 소연이 나타납니다. 인터폰이 울립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 해숙은 망설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뭐 하러 왔어? 어머니, 얘기 좀 해요. 해숙은 문을 열어줍니다. 민수와 소연이 들어섭니다. 좁은 원룸이 더욱 좁아 보입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결혼식에 안 모신 거요. 해숙은 소연을 바라봅니다. 진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 결혼식을 또 할 건가? 소연이 당황합니다. 해숙이 이렇게 따지고 들 줄 몰랐습니다. 민수가 끼어듭니다. 어머니, 소연이가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으니까 월세 다시 달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해숙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민수의 눈이 흔들립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월세 못 내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소연이 울먹입니다. 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소연이 부모님한테 부탁해봐. 저희 부모님은 형편이 안 되세요. 얼마나 안 돼? 소연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어머님한테는 매달 70만 원 달라고 하면서 본인 부모님한테는 왜 안 해? 해숙의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그건 내 돈은 쉬운 돈이고
소연이네 부모님 돈은 어려운 돈인가? 소연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민수가 나섭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잘못했다고 말로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해숙은 잠시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대해줘. 네,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에는 인사도 오고 민수와 소연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하지 말고 알겠어요. 어머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요. 해숙은 아들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소연이 돌아간 후 해숙은 혼자 앉아 생각합니다. 과연 아들의 약속을 믿어도 될까요?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봤지만 요즘의 민수는 낯섭니다. 다음 날 해숙은 은행에 갑니다.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창구 앞에 선이 망설여집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은행원이 친절하게 물어봅니다. 자동이체 설정하려고 왔는데요. 네, 어떤 계좌로 하시겠어요? 해숙은 민수의 통장 번호가 적힌 종이를 꺼냅니다. 하지만 선뜻 건네지 못합니다. 잠깐만요. 해숙은 의자에 앉아 다시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아들이 약속을 지킬까요? 휴대폰이 울립니다. 소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짧은 문자이지만 마음은 전해집니다. 해숙은 다시 창구로 갑니다. 70만 원씩 매월 25일에 자동이체 해주세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일주일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른 인사말입니다. 해숙은 조금 놀랍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그냥 안부 여쭤보려고요. 안부 말이냐? 해숙은 의심스럽습니다. 민수가 그냥 안부를 물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식사는 잘 하시고요? 잘 먹어. 대화가 어색합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인수야. 네, 고마워. 해숙이 먼저 말합니다. 뭘 고마워해요? 안부 물어봐서. 민수가 잠시 침묵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전화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난 후 해숙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집니다. 아마도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흘 후 소연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냉장고 고장났어요. 또 돈 이야기입니다. 수리하면 되잖아. 수리비가 40만 원이래요. 차라리 새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숙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결국 또 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연아, 지난번에 약속했잖아. 네. 그런데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다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해숙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을 ATM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문득 이웃 말순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해수가 요즘 부모들이 너무 많이 해줘서 아이들이 독립을 못하는 것 같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던 말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신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해숙은 결심합니다. 이제 정말로 단호해져야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도 민수와 소연이 돈을 달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해숙은 꿈속에서도 고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냉장고 돈을 요구하는 소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돈 관련 연락하지 말아라.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니? 내 돈인데. 해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3일 동안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다시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문단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 부부가 또 찾아올까 봐서였습니다. 오후에 이웃 말순이 찾아왔습니다. 해수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요? 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해숙은 말순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부터 자동이체를 끄는 일까지 말순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잘했어, 해수가. 정말요? 당연하지. 아들이 30이 넘었으면 독립해야지. 말순의 지지가 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대로 민수와 소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변호사 선생님이에요. 해숙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라니. 변호사가 왜 필요해? 어머님께서 최근에 이상하게 행동하신다고 해서요.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숙 어르신, 저는 변호사 김수진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갑자기 성격이 변하시고 합리적 판단을 못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숙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돈을 지키려는 게 정신 이상이라는 건가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관리 능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산 관리 능력? 해숙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해요.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가 이상한데? 갑자기 돈을 안 주시잖아요. 해숙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을 안 준다고 이상한 거야? 3년 동안 주시던 걸 갑자기 안 주시니까. 그럼 평생 줘야 한다는 거야? 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외부인한테 조종당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이 누구인데? 이웃 할머니들이나. 해숙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 탓까지 하다니요. 조종당한다고요? 제가 72살인데 그것도 못 판단해요? 변호사가 다시 나섰습니다. 어르신, 가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요? 돈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해숙은 혼자 남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해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적 절차라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말순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 자식들이 어머를 어떻게 보는 거야? 말순이 화를 냈습니다. 혜수가 너도 변호사 구해야 해. 변호사요? 당연하지. 혼자서 어떻게 해? 말순의 조카가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최영우라는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최영우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판단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정신감정을 받으시고 증인도 세우고요. 해숙은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이 정상이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법정이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원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정혜숙 씨의 정신 상태가 의심됩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3년 동안 매달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최영우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어른이 된 자녀를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소연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하셨는데. 해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연의 연기가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민수도 증언했습니다. 외부인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더욱 상처였습니다. 이제 해숙의 차례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정혜숙 씨, 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셨나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니까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2살이면 충분히 독립할 나이입니다. 그동안은 왜 도와주셨나요? 도와달라고 해서요. 아들이니까 도와줬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안 도와주실 건가요? 해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면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왜죠? 그건 의존이지 도움이 아니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감정 의사도 증언했습니다. 정혜숙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검사를 하셨나요? 인지 능력, 기억력, 판단력 모두 정상 범위입니다. 말순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해숙이는 누구보다 똑똑해요.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자기 삶을 찾은 것 같아서 기뻐요. 판사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숙 씨의 정신 상태는 정상입니다.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선택사항입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수와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해숙은 홀가분했습니다. 최영우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잘 이기셨어요. 고맙습니다. 말순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해숙아, 이제 진짜 자유야.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자유였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해숙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돌아봤습니다. 얼굴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수야, 너를 위해서야. 저를 위해서요? 응. 내가 혼자 설 수 있게. 민수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32살이면 충분히 어른이야. 이제 엄마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어머니, 힘들겠지만 그래야 내가 성장해. 해숙의 목소리에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우면 어떡해요? 정말 어려우면 도와줄게. 하지만 매달 정해진 돈을 주지는 않을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작지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해숙은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브로셔를 펼쳤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차례였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숙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가벼운 마음을 느낍니다. 더 이상 누군가 자신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행 브로셔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주도 3박 4일 여행.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는 바빠서 못 갔고 은퇴 후에는 아들 부부 도와주느라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 혼잣말이 절로 나옵니다. 72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분입니다. 이웃 말순이 놀러 옵니다. 해수가 요즘 정말 좋아 보여. 그래요? 기분이 좋긴 해요. 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말순의 말에 해숙은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예전과 다른 얼굴입니다. 주름은 그대로이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한 달 만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전보다 정중한 목소리입니다. 응, 민수야. 어머니,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해숙은 당황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법정까지 가게 해서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해숙의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네,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해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민수야, 너희 요즘 어떻게 지내? 저희요? 힘들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들다고? 소연이가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저도 부업을 하고 있고요. 해숙은 놀랍니다. 드디어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니까 저희가 정신을 차렸어요. 민수의 말에 해숙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소연이 집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연이 먼저 인사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들어와. 해숙이 문을 열어줍니다. 어머님,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소연이 선물을 내밉니다. 작은 목도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직접 떴어요. 서툴지만 해숙은 목도리를 받아듭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고마워.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결혼식에 안 모신 거, 돈만 달라고 한 거,
다 잘못이었어요. 괜찮아. 해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민수가 말합니다.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민수야, 소연 씨. 고마워. 뭘 고마워하세요? 이렇게 말해줘서, 이렇게 변해줘서.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십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어머님, 제주도 여행 계획 세우신다면서요? 소연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았어? 민수 오빠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숙은 말순이 민수에게 말했나 봅니다. 응, 3박 4일로 계획하고 있어. 혼자 가세요? 말순이랑 같이 갈 거야. 소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저희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해숙은 놀랍니다. 너희가? 네, 저희 돈으로요. 어머님 여행비까지 저희가 낼게요. 민수가 덧붙입니다. 어머니랑 제대로 된 여행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해숙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기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돈은 내가 낼게. 어머니, 저희가 내고 싶어요. 왜? 그동안 어머니한테만 받기만 했잖아요. 소연이 진심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해숙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럼 각자 자기 것만 내자. 내 건 내가 내고, 너희 건 너희가 내고. 좋아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주도 여행 첫날입니다. 해숙은 30년 만에 비행기를 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괜찮아. 기분 좋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성산 일출봉에 올라갑니다. 계단이 많아 힘들지만 민수가 팔을 잡아줍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요. 고마워. 정상에 올라서니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숙은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님, 사진 찍어드릴게요. 소연이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같이 찍자. 해숙이 말합니다. 네. 가족 사진 찍자. 세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해숙은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짓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말합니다. 어머니,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어머니를 ATM기처럼 생각했어요. 해숙이 놀랍니다. 정확히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돈이 먼저였어요. 소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 안 했어요. 이제는 달라?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정말 달라요.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필요하실 때 저희가 도울게요. 내가 필요할 때? 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소연이 덧붙입니다. 어머님이 외로우실 때, 아프실 때, 그런 때요. 해숙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고마워. 저희가 더 고마워요. 민수가 말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변하게 해주셨어요. 여행 마지막 날 한강을 산책합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함께 걷는 길입니다. 어머님, 정말 즐거웠어요. 소연이 해숙의 팔짱을 끼고 말합니다. 나도 즐거웠어. 앞으로 자주 이런 시간 가져요.
그래. 해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수가 앞에서 걸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해숙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나도 사랑해. 강바람이 불어옵니다. 해숙은 소연이 떠준 목도리를 두릅니다. 따뜻합니다.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해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네. 소연이 묻습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맞아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면서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숙의 말에 민수와 소연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집에 돌아온 해숙은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여행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진입니다. 통장을 펼쳐봅니다. 여행비로 나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쓴 돈이니까요. 다음 달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경주로 가볼 생각입니다. 혼자서도 좋고 말순과 함께 가도 좋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민수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민수야.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고마운데? 저희를 어른으로 만들어주셔서요. 해숙은 웃음이 납니다. 너희가 스스로 한 거야. 어머니가 계기를 만들어주셨잖아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수야, 행복해라.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해숙은 깊게 숨을 쉽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평안한 순간입니다. 자유와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사랑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숙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